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60%가 북한산 탄약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이죠. 26일이죠. 우크라이나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참모차장 출신 군사전문가 이호르 로마넨코 중장이 NB 라디오에 출연해서 북한이 러시아가 각종 전쟁 장비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사용 중인 탄약의 60%가 북한이 지원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급부로 북한이 대가로 얻어가는 대가도 있겠죠. 로마넨코는 북한은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기술, 자금, 돈이 되겠죠. 식량을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병력 손실 등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게는 적을 파괴할 수 있는 첨단 무기, 장비, 잘 훈련된 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방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겠죠. 네, 다음은 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해준 포탄이 150만 발 정도인데 그 절반은 낡아서 못 쓰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낡아서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터지지 않는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포탄을 1970년에서 1980년대 생산된 포탄이라고 하는데요. 50년도 더 넘었죠. 포탄의 보관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기후 조건에 민감한 폭약 관리는 포탄의 수명에 밀접한 관계가 있죠. 모든 포탄, 북한이 준 모든 포탄은 사용 전에 수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500kg 중량의 탄도미사일도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북한이 공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가 미사일을 다 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미사일 생산을 필요한 양만큼 신속하게 늘리기에는 자체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요청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키릴로 부다노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국장도 러시아의 최대 무기 공급국은 북한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죠. 그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계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도움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상황은 아주 재앙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증거도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우리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한글로 표기된 순타지 투신이 각인된 파편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6,700여 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컨테이너에 실린 무기가 155mm 포탄 300만 발 이상, 방사포탄은 50만 발 이상으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글이 표기된 북한제 포탄과 KN-23, KN-24 단거리 탄도 미사일 SRBM입니다. 잔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북한 측은 무기 거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죠. 다음은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젊은 층이 이탈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시각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청년들을 통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김정은은 북한에서 신과 같이 숭배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독재자에게는 한 가지 큰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그건 바로 북한 젊은이들의 불충성이라고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정은은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들이 헐리우드 영화나 케이팝 앨범 등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북한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권력 유지의 핵심인데 북한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젊은 층이 이념적 이탈에 가장 취약한 세대라는 것이죠. 이념 따위가 밥 먹여주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분위기랍니다. 그렇죠. 세대가 바뀌니 이젠 통제 일변도식, 주입식 또는 재래식으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들 젊은 세대를 살살 달래보는 식으로 전환해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북한의 10대, 20대로 구성된 백두산 영웅 청년 돌격대라는 청년 조직이 있는데요. 북한의 대형 토목 건설 공사에 수시로 이 젊은이들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이 청년 돌격대가 지난해 여름 수해를 입었던 압록강 유역 복구에 공을 세웠다고 하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단체의 활약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30만 명에 달하는 대원들이 복구 작업에 자원했다. 그 결과 4개월간 1만 5천여 채의 주택과 학교, 병원 등을 재건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자신을 이 단체의 자애로운 아버지라고 칭했고 북한 최고 인민회의도 이들의 활약상을 두고 국가의 정신을 잘 보여줬다. 라면서 경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은 젊은이들을 축혀 세워서 그들을 살살 달래보겠다는 의도겠죠. 이들에게 사상교육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터 워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재미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요.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을 육체노동에 몰두하게 만든다. 피곤에 지치도록 만들면 그들이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사이가 없을 게 아니냐. 그러니 불온한 사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서방 세계의 사상을, 여기서 불온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서방 세계의 사상을 말하는 거겠죠. 이들에게 노동을 칭찬해주고 사상 교육이 쉬워질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노동으로 피곤하게 신체를 만들어 놓고 자유세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방법이 아직도 북한에선 쓰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통일정책을 폐기했습니다.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한국식 미니스커트 금지, 남자친구인 남친 등 남한 젊은이들의 그 줄임말을 금지했고요. 이렇게 해서 반한 적대감을 주입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책은 결국 모두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다음 소식은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현재처럼 속출할 경우 4월 중순께쯤 되면 1만 2천 명 규모의 북한군이 전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현지 시간 16일 발표죠. 러시아 공세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군이 지난달 초 전투에 투입된 하루 평균 9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 달 만에 약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 추세죠. 이것이 지속될 경우에 4월이면 1만 2천 명 전체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뉴스로는 북한군이 쿠르스크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철수했다라고 하는 정보가 나왔는데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미국 조야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증파 가능성을 낮게 보는 입장이죠. 브루스 베넷 미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파병 북한군이 러시아군 총알바지로 쓰이는 것에 김정은이 상당히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만 2천 명 파병으로 러시아와 혈맹임을 과시하는 김정은의 목표가 이것으로 달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파병 이유는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1만 2천 명의 북한 젊은이 목숨이 러시아로부터 받아내는 대가로서는 충분하다는 더 이상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